숨겨진 알파 수익을 찾아낸다. 머니알파 플러스 TV 최은혁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올해 상반기 애플 그리고 최근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두 종목을 대거 매도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워렌 버핏답지 않게 가장 우량한 주식들을 팔아치운 그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상반기 애플 보유 지분 절반을 줄였습니다. 2분기 실적 보고서에 애플 보유 지분 가치가 842억 달러로 1분기 말 1354억 달러에서 약 49% 감소한 수치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 약 3억 9천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7월 중순 이후 매도세를 이어오며 지난주에도 3억 7천만 달러를 추가 매도하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의 지분율 9.97%까지 다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금 비중은 역대 최고치 2,770억 달러, 환하 약 38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고의 워렌 버핏 투자 방법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상적인 보유기간은 영원히라는 말을 평소 들어왔는데요. 그의 평소 원칙에 따르면 최애 보유 종목인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량 매도는 워렌 버핏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워렌 버핏의 매도세를 보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바이 아메리칸에서 셀 아메리칸 할 때가 아닌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이 아메리칸이란 2009년 뉴욕타임즈 사설에 실린 워렌 버핏의 바이 아메리칸 IM으로 당시 휘청거리던 금융시장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믿고 미국 주식 투자를 강조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도에 대해서 아직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명확한 설명이나 힌트는 없습니다. 몇 가지 가설이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큰 폭의 법인세 인상을 우려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현재 21%의 법인세를 28%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심지어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까지 언급해 논란이 되었죠. 그러나 미국 대선이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지금 선거 결과 예측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 매각으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최근 발생한 미국의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보험 부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밸런싱을 한다는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산과 매출의 70% 이상이 보험 계열 부문을 통해 창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워렌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그의 후계자들에게 넘기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현금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94세인 워렌 버핏은 지난 2021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책임질 후계자로 그레그 아벨 부회장을 지목했죠. 만약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떠난다고 하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워렌 버핏이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겠죠. 그만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니 그럴 경우 주가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용 실탄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은 지난 2009년 현금을 산소에 비유하면서 항상 나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현금은 필수제지만 그 자체로 비생산적이라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4에서 5%의 현금 수익률을 생각해본다면 항상 나쁜 투자는 아닐 수도 있겠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금 보유만으로 연 110억 달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애플 매도의 경우 초기 투자에서 5배에서 6배 수익을 올리면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너무 커졌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현재 고성장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 점유율 시기에서 저성장 산업 내 높은 점유율 시기로 진입하면서 약간의 사업 정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버크셔 입장에선 보유 비중을 조절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의 역대급 1,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워렌 버핏의 애플 매도세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버크셔의 새로운 애플 지분의 주식 수가 4억 주에 달했으며 정확히 버크셔가 보유한 코카콜라와 같은 주식 수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도 딱 떨어져 보기 좋은 숫자인 라운드 숫자를 좋아해 당분간 애플 추가 매도는 없을 것이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23%였던 보유 지분을 7월 중순 이후 계속 매도하면서 9.97%까지 지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주식 매도 매수 2거래일 이내 공시 의무 기준이 되는 지분율 10%인 미국 예금보험공사 규제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거나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해 새로운 메시지가 담긴 주식 매도 행렬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워렌 버핏이 평생 지켜왔던 투자 스타일을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락장이나 약세장 전망에 대비해 시장 타이밍에 맞춰 최애 종목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식의 자신의 투자 인생과 모순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역대급 현금 비중은 위기 대비 경고 신호다. 지나친 확대 해석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니알파 플러스 TV 최은영이었습니다.